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0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5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4월 2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기사월, 무진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명식 그리고 오늘 태어날 아이들의 명식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원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 무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했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나누고 오행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음양과 오행, 목화토, 금수로 나누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이 돼서 양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토, 그래서 음토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무토, 즉 양토라고 하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고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높다라고 하는 개념, 높거나 아니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 하늘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넓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넓다, 높거나 넓다. 뭐 높고도 넓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산이 하나 있는 것과 산맥이 있는 것은 다르죠. 그 히말라야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의 개념은 약간 같이 높다 하더라도 그냥 좀 약간 개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태백산과 태백산맥은 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거나 넓은 것 내지는 높으면서도 넓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산과 같은 것 내지는 산맥 같은 것 내지는 드넓은 평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음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토처럼 고항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흙, 뭐 문전 옥답 내지는 옥토 같은 그렇죠. 기름지고 그러한 작은 화초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작고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무토 아주 크고 아주 넓은 땅 쉬운 말로 대지라고 하죠. 대지 이렇게 꿀꿀돼지가 아니라 이렇게 큰 땅을 말한다고 해서 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넓은 대륙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요. 높은 산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산, 넓은 땅은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하다못해 작은 미생물까지도 이 넓은 땅을 기반으로 넓은 땅을 기반으로 살게 되죠. 바다가 있고요, 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도 뭐냐면 밑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라든가 강을 담아둘 수 없겠죠. 그 해저면에는 어떻게 돼요? 강 바닥이라고 하는 또 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물, 그다음에 나무, 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땅을 기반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큰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넓은 들판을 무토라고 놓고 봤을 때 곡식 같은 것이 넓게 아주 풍요롭게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 같은 때 우리나라 들판 같은 때도 어떻게 됩니까? 뭐 벼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자라 있으면 황금 들판이 이렇게 이뤄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풍요로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이 되어야지만 모든 동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이 있고 아주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다. 내지는 넓은 들판이 있는데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허허벌판이라고 하죠. 허허벌판. 내지는 어떻게 돼요? 불모지라고 합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의 터전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뭐 사하라 사막 같은데 물이 없고 굉장히 척박하죠. 뭐 뜨거운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사하라 사막이 밤에 되면 또 굉장히 건조하면서 기온이 또 차가워지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겁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전갈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인장 같은 특수한 뭐 곤충이라든가 이 정도 아니고서는 뭐 호랑이가 살기도 그렇고요. 사람이 살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떻게 돼요? 큰 산 같은 경우에도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는 사시사철 굉장히 춥잖아요. 항상 얼음과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춥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도 물론 이제 그런데도 가끔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끼류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자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매우 추워서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가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그런 산들도 좀 아랫지방 같은 데는 나무가 자랄 수 있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매우 춥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좀 기후도 동식물들,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기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많이 풀도 자라고 해서 숲을 좀 이루게 되고요. 따뜻한 햇볕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산이었을 때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무토가 넓은 들판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곡창지대를 이루어서 모든 만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면서 고항하면서 그다음에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오행과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과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오행이 적절히 유유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과 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어디에 관건이 있냐면 월령, 즉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겠죠. 목이 화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화가 굉장히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자축월의 겨울에 태어났을 때라든가 신유술월의 금왕절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가 어떻게 돼요? 화가 좀 많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 여름 같은 때 오늘이 무토가 4월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무토가 왕했을 때는 무토가 세력이 있었을 때는 항상 간목은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토하고는 달라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얇고 얇고 뭐 작은 땅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높이가 막 수십 미터에서 뭐 수키로까지 되는 그런 높은 산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두껍고 굉장히 후중하고 두텁다라고 표현해서 이 무토를 이렇게 후중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후중한 토는 어떻게 돼요? 왕하면 왕할수록 큰 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숲을 이루어 주어야지만은 무토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일단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즉 목 중에서도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화로 조화를 잘 이루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 화수가 조절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한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화로서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다? 예, 월령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토 일간의 기본적인 습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오늘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월령이라고 하죠. 자, 일간이고요. 태어난 월지, 월령, 제강, 뭐 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 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된대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여름 4월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초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초하 내지는 맹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등령을 했죠. 화가 득령을 했습니다. 등령에 대한 것은 월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중의 본기는 어떻게 돼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중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것, 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기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등령했기 때문에 매우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매우 뜨겁고 어떻게 됩니까?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가 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여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촉이 즉 역이이기는 하지만은 자 화토가 동궁한다라고 해요. 화토 동궁. 화토 동궁 말고 수토 동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수토 동궁을 취하지 않고요. 화토 동궁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화토가 동궁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가 왕할 때는 같이 토도 왕해지게 되는 거고요. 화가 약하게 되면 토는 어떻게 돼요? 같이 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조해주는 인성, 어머니와 같은 존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왕화, 많은 격렬한 화가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토가 또 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똑같이 녹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 똑같이 녹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월은 계절의 환경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매우 뜨겁고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한여름에 들판이라든가 한여름에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여름에 높은 산, 한여름에 곡식이 심어져 있는 너무 그 넓은 들판이 물기가 없이 건조하고 매우 뜨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산에 있는 나무는 시들어 버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판에 있는 곡식은 어떻게 돼요? 수기가 없으면 땅이 뜨거워지면서 땅이 거북이 등 가죽처럼 이렇게 설설설설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도 뜨거워지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풀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매우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화는 원령이 당연히 왕하기 때문에 화보다는 이때는 수가 굉장히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윤토한다고 합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을 토를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윤토해서 촉촉하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윤토하는 용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하는 용도도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간목은 필요 없나요? 아니죠. 물론 수도 필요하지만은 자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 여기에 해당이 돼서 녹을 얻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무토 또한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 걸록격이 됩니다. 그러면 일간이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무토를 왕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칠살로서 왕토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수가 없고 화가 왕한 상태에서는 이 간목은 무토를 소토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오히려 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수가 없으면 임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자, 이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은 있어도 용도가 없게 되겠고요. 간목이 있어서 용도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요. 토를 윤토시켜 주어야지만 간목이 땅에 뿌리를 박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땐 간목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얘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 개수는 다음으로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약하다 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수를 생수까지 해주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사주의 조합이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많이 없겠죠. 그래서 좀 부귀를 크게 얻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굉장히 그래서 귀명이라고 하고요. 귀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명식 설명을 드리면서 생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무토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으로 두고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물론 편인격으로 두고 볼 수가 있겠죠. 화가 왕하니까. 근데 이거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편인격도 되지만 이거는 걸록격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걸록격으로 보나 편인격으로 보나 자, 일간 자체가 사의 녹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일간은 어떻게 돼요? 매우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또 굳이 또 어떤 분들도 선생님 경금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식신격으로 그래서 격은 뭐 굳이 나누자면 편인격, 걸록격, 뭐 식신격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는데 개수라든가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경금 있으면 식신생제로 상관은 아니니까 식신생제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뭐 일간과 원령을 대조해서 뭐 십전격 중에 하나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매우 일간이 왕하고 어떻게 돼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고 했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무진일주가 되죠. 무진일주는 어떻게 돼요? 간여지동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진과 무술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특히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술보다는 무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진중에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간지에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갖고도 어떻게 돼요? 물론 공력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무술일주 4월의 무술일주보다는 무진일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무술일주가 됐다라고 하면 술 안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주 자체가 더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술일주가 아니고 무진일주인 것이 더 다행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간여지동하면 뭐 대개 보면 나눠 해도라 해로 이게 부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자 4월에 태어난 무진일주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자들이 있는 걸로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고요. 자 일단은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월간에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무진일주가 되면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주 5글자가 다 화토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일간이 이거는 왕하다, 약하다. 그냥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극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태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는 특히 양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살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왕토를 제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이 목을 보좌해 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일단 생시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주의 구성은 그와 같이 중화가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때 해수가 있긴 합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느냐? 자,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매우 뜨겁고 건조할 때 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뭐 사주국세만 짜여진다라고만 해중에 있는 간목도 용도가 전혀 없진 않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해충이 돼서 월지인 사화도 깨지고요. 사화만 일방적으로 얻어맞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해수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사화가 깨지는 거랑 원령 깨져서 예를 들어서 뭐 격이 좀 파해졌다, 뭐 격이 좀 파격이 됐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중에 자 해중에 있는 임수가 급파당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성과 재성이 서로 보자 서로 상생해가면서 도와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해수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시를 보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놓고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사해충이 돼서 해수는 깨졌다 하더라도, 자,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진을 일지시를 보게 되면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지만은 하나가 빠져서 자진만 이렇게 된다면 반합 회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수로 화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다고 임수마저 이렇게 투출했으면 수가 약할 것 같은데 굉장히 세력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약간 견해가 달리 될 수도 있겠지만, 자, 4월에 화토가 왕하고요. 아까 이거 없었을 때 무진이면 일간 굉장히 태양하다라고 봤는데, 해수가 있어서 사화를 충파해서 화가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무진 간여지동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있으면 자진을 회복해서 수로 화하니까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으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일간이 많이 약해졌고 임수가 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제다신 약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걸 제다신역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해수가 원령을 충파했다 하더라도 원령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수화충이 되기 때문에 원령도 충파가 되지만 해수도 깨지게 된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는 그 본성 자체를 버리지 않아요. 화토가 왕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충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100%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자의 진이 시에 있었고 자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무토가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무진 하나의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진 수국이 된다 하더라도 무토 이 진토가 완전히 수로 화해가지고 밑에 토가 다 빠져나가서 허당이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다 신약으로 놓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이거는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다 신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왕 제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사주구세로 제다 신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신왕 제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운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금운으로도 가도 상관이 없다. 물론 이 사주는 화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원령이 깨져 있고 이 진도 약간은 어떻게 돼, 반 정도는 수로 화했기 때문에 화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은 제다 신약과 신왕 제왕으로 놓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제다 신약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 기토가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쟁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재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분재라고 하는 것 아시죠? 재성을 어떻게 돼요? 왕한 재산을 서로 나누어서 분담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신앙재앙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 군겁쟁제로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냥 이건 제다 신약이 맞다. 이거는 군비쟁제가 맞다. 이렇게 그 신앙적인 맞다 이렇게 놓고 볼 것이라 아니라, 어떤 룰을 잡게 되면 그 룰에 따라서 사주보는 또 기본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주를 봤을 때 명확하게 이거를 제다 신약인데 군비쟁제다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신앙 재앙인데 분재한다라고 놓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논리에 대한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론 구성을 할 때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개축시가 되면 무토가 이때는 일간이 왕해집니다. 물론 얘가 깨졌다 하더라도 진축에 뿌리를 두게 되고요. 기토가 이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다시냐고 볼 빌미는 하나도 없고, 이건 신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수도 깨져 있는 데다가 물론 이 개수라고 하는 건 축진에 통근을 할 수 있겠지만 토가 너무 왕하죠. 그래서 이건 신왕 제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간이 왕한데 재성이 약한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뭐 군비쟁제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금운이 왔을 때 토생금 금생수 해서 식신생제 내지는 상관생제가 되어야지만 사주가 구애됨이 없이 평화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관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왕한 토를 설기순세하는 것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인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또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무토가 진, 뭐 사에도 어느 정도 통근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근데 시지에서 인목을 보고 칠사의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두고요.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깨졌다 하더라도 해도 뭐 0. 몇 %라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지 않다 등이 무토를 파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토, 소벽할 수 있다, 왕토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비교 형량을 비교를 해보면 칠살이 왕한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일간이 왕한 것이 더 왕하겠죠. 그러니까 왕한 일간을 어떻게 돼요? 제어하기 위해서는 칠살도 더불어서 같이 왕해야 되죠. 군사에서도 적의 일개 중대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병력이 같은 일개 중대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대대병력은 있어야지만 일개 중대를 완전 소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이제 적이 중대고 여기는 완전 특수부대 뭐 완전 뭐 공수부대 이런 정도면은 뭐 일개 소대만 가지고도 뭐 섬멸할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일간이 이렇게 왕할 때는 이거를 제하는, 소토하는 관살도 그만큼 왕해야 되는데, 관살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중개수라든가 해중임수로서 약한 관살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자 약살로 놓고 보시면 되겠죠. 제자 약살 격으로. 근데 천간으로 오는 금운은 좋지 않습니다. 지지로 오는 금운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금운이 오게 되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구애되지 않는데, 천간으로 특히 경금 같은 것이 오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진시를 한번 보죠. 병진시. 병진시가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진, 간여지동에다가 시지에서도 지를 보게 되고요. 물론 시간에서 병화, 인성을 보게 되는데, 사회중이 됐다 하더라도 계절은 어떻게 돼요? 여름에 해당이 되죠. 초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이 해중에 있는 뭐 간목은 의미가 크게 없고요.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좀 조열해지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왕토를 어떻게 돼요? 설기순세하는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금운을 봐가지고 왕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정사시도 마찬가지, 병진시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오기미시도 어떻게 됩니까? 무오기미시도 무토, 무오, 김이 이렇게 되면 또 화토가 가중되기 때문에 병진시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수, 특히 이런 데는 수운이 오게 되면 오히려 쟁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운이 와서 왕화가 아니라 왕토를 설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세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를 보게 되면 생제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아주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울로에서 중화가 될 수 있다.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 신유시가 되면은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